중국산은 퇴출되고 한국에는 이제 기회의 문이 더 크게 열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미국이 한국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18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며 한국에게만 황금 같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루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닙니다. 이는 미래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판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지난 7일 미국에서 발표된 하나의 규제가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이 두 한국 기업이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 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안보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유지와 보수 과정에서도 미국산 선박과 비중국 기술 사용을 권고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통신용에서 시작해서 초고압 직류송전, 즉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VDC 케이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해상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이송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저 케이블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국제전화, 그리고 미래의 AI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바다 밑을 지나가는 이 케이블들을 통해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용 해저 케이블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탄소 중립과 AI 혁명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 에너지를 육지로 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졌죠.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글로벌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이 2024년 약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37년에는 6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빅4는 이탈리아 프리스미안, 프랑스 넥상스, 덴마크 NKT, 그리고 우리나라 LS전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선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였습니다. 자국 내 해상풍력 사업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키워왔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보안 우려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용에서 전력용까지의 규제가 확산되면 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시장 재편의 기회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LS전선은 이미 글로벌 빅4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대한전선도 빠르게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성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드뭅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미국이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해상 풍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조 달러 규모의 전력망 투자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이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먼저 LS전선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S전선은 이미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 사방이 있습니다.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총 1조 제주도는 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전기를 공급받을까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답은 있습니다. 바로 바다 밑에 설치한 여기서 해저 놀라운 케이블입니다. 것은 그들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울릉도처럼 육지와 올해 매우 멀리 6월에는 떨어진 대형 섬은 HVDC 자체적으로 포설선 필요한 건조기화까지 전기를 만들기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주도처럼 단순히 케이블을 육지와 만드는 것이 비교적 아니라 가까이 위치하고 바다에 설치하는 전력 수요가 것까지 많은 섬의 모든 것을 경우에는 책임지겠다는 육지로부터 의미입니다. 전력을 직접 공급받습니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7월 제주도는 1990년대까지 6,200톤급 자체 CLV 발전소에서 포설선 전기를 팔로스를 생산했습니다. 취항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미국 1990년대 현지 이후 공장 설립을 인구가 적극 50만 명을 검토하고 넘어서면서 더욱 전력 놀라운 수요량이 것은 그들의 급증하기 성과입니다. 시작했습니다. 2024년 당시 제주도의 미국 신규 전기요금은 수주액만 육지에 비해 7,200억 1.5배 원에 정도로 달합니다. 매우 비쌌기에 시공과 생산 많은 손실을 역량을 볼 수밖에 동시에 없었습니다. 확충하며 이에 공격적으로 시장을 한국전력은 공략하고 있는 1998년 것이죠. 3월 미국 국내 내 최초로 생산 거점 육지와 확보는 섬을 잇는 현재 해남에서 정책 제주까지 리스크를 해저 줄이는 케이블을 동시에 설치하여 유럽 시장까지 육지에서 만든 공급망을 전기를 확장할 수 있는 해저 기반이 케이블을 될 이용해 것입니다. 제주도로 이제 공급하기 미래를 내다봐야 시작했습니다. 할 시점입니다. 이후 과연 육지의 이 전기를 기회가 얼마나 제주도에 클까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미국의 에너지 있었고 정책을 보면 발전 답이 원가를 나옵니다. 낮췄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의 고압 2030년까지 직류 송전 기술을 30기가와트 발전시키는 해상풍력 계기가 설치를 됐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는 해저 현재 케이블에 이어 미국 전체 해상풍력 제주도에는 용량의 10배가 육지와 넘는 제주도를 규모입니다. 잇는 세 번째 케이블이 여기에 설치되고 AI 있습니다. 혁명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ChatGPT부터 제주도 약 시작된 생성형 90km를 AI 열풍으로 해저 케이블로 데이터 연결하고 센터들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세 번째 있고 해저 케이블의 이들이 특별한 필요로 점이 하는 있다면 전력량은 상상에 제주에서 초월합니다. 풍력 등 신재생 실제로 에너지로 미국 만든 에너지부는 전기를 다시 1조 달러 육지로 보낼 수도 규모의 있습니다. 전력망 투자 계획을 그야말로 발표했습니다. 양방향 해저 이는 케이블 미국 인생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공위성 시대에 전력 웬 인프라 해저 케이블이냐 투자입니다. 하시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것은 인터넷으로 단순한 전송되는 시장 데이터 변화가 트래픽이 아닙니다. 약 이는 에너지 1% 전환과 정도만 디지털 인공위성이 전환이 담당하고 동시에 있고 일어나는 역사적 나머지 순간입니다. 99%를 해저 해저 케이블이 케이블은 담당하고 이 두 있습니다. 전환의 핵심 고리 역할을 그렇다면 하고 해저의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 설치하는 중요한 걸까요? 것은 시간입니다. 해저 광 케이블을 해저 설치하기 케이블 위해서는 프로젝트는 먼저 해저와 계획부터 산지대나 완공까지 지진이 잦은 보통 조산대와 3년에서 같이 위험한 5년이 곳을 걸립니다. 피해 지금 시작해야 안전하고 미래의 효율적인 수요를 최적의 맞출 수 루트를 있다는 것이죠. 선정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안전한 지금 루트를 현지화 골라 전략을 설치된 가속화하는 케이블이라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진이나 바다의 해상 하지만 폭발 등에서 앞길이 완전히 순탄하기만 한 자유로울 것은 수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넘어야 할 실제로 산들이 2006년 여전히 대만 많이 인근 남아 해역에서 있습니다. 발생한 지진으로 첫 번째 인해 도전은 유럽 홍콩까지 대기업들과의 연결되는 심해 경쟁입니다. 4,000m 깊이의 광 케이블 이탈리아의 8개 중 프리스미안과 프랑스의 7개가 넥산스는 끊어져서 수십 우리나라에도 년간 큰 쌓은 피해를 경험과 입었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히려 할 것입니다. 특히 프리스미안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기업들의 부상 가능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경우 현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도전입니다. 해저 케이블 기술은 극한의 환경에서 수십 년간 작동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전문 컨설팅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산 퇴출로 인한 구조적 이익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기술력, 생산 능력, 현지화, 전략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변수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해저 케이블 퇴출 결정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을 좌우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으로 대표되는 한국 전선업계는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18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성장할 거대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물론 앞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유럽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기술적 도전,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준비된 자세와 전략적 접근은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1조 원을 투입한 LS전선의 미국 공장, 7,2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한 대한전선의 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래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인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번 규제가 단기 호재를 넘어 장기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방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어떻게 전기를 공급받을까요? 답은 바로 바다 밑에 설치한 해저